공호삼각함수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삼각함수의 기본 패턴은 옛날 예적 원래는요, 각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실수가 되는 되게 함수 중에서도 엄청나게 독특한 함수에 관한 이론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한다? 각이란 무엇인가? 각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은 땡땡이다. 이 뒤에 들어갈 말은 뭘까? 각은 땡땡이다. 각은 도형이다.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도형하면 삼각형, 사각형 막 이런 게 도형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선분도 도형이고요. 직선도 도형이고 반직선도 도형이에요. 하물며 각도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요 도형 각은 어떤 거냐?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 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반직선.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 각은 표현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자, 여기에 각이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표현할 때 각 AOB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각 BO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기에 있는 한 점을 써서 각 O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각 스몰 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한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 삼각함수는 전부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따른 두 변 사이의 길이 b를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로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개념은 피타고라스 정리, 맞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종종 출제되는 특수한 길이에 따른 삼각비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자, 우선 되게 많이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90도, 30도, 60도짜리 이런 직각삼각형의 길이비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자, 이때 제일 짧은 변이라는 것은요, 제일 작은 각의 대변의 길이가 항상 제일 짧습니다. 요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외우는 사람 있겠지? 60도의 길이비는 몇 되겠습니까? 루트 3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장 긴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얘는 몇이 된다? 2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각입니다. 45도, 90도로 이루어진 이런 삼각형에서의 길이 b는 1대 몇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애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애도 나오냐면 이런 애도 많이 나와요. 얘는 특수비는 아닌데 그냥 숫자가 정수비여서 3대 4대 5 이런 애도 많이 나오고 5대 12대 13이라는 정수비를 갖는 애. 요 네 가지가요 거의 90%에 해당돼. 이런 특수한 삼각비와 관련된 문제 9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번 그림 그려가지고 막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 아니면 비 자체를 통째로 외워서 여기가 오면 얘는 5루트 3이고 얘는 10이겠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푼다?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워야 되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3대 4대 5, 5대 12대 13이라는 이런 특수한 삼각비는 저런 도형이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그냥 바로 계산해서 푼다예요. 자, 그래서 한 줄에 두 번씩 읽으면서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대 루트 2 한 번 더. 1대 루트 잘못했구나. 왜 안 해? 다시 시작.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1대 루트 2. 3대 4대 5. 3대 4대 5. 5대 12대 14. 5대 12대 14. 외우셨죠?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하는 삼각비의 기본 이론은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기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삼각비의 정의예요. 자,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삼각비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이 개념이 그대로 확장해서 고등학교 때 삼각 함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삼각비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자들이요 엄청 신기한 거를 하나,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되게 작은 삼각형이 있었다.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데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2인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엄청 큰 삼각형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각이 하나는 30도, 하나는 60도인데 얘는 5예요. 얘는 몇이 되겠어? 5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몇이 되겠어? 10이 되는 요런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잠깐만. 내가 만약에 이 30도라는 변하지 않는 요 요소만을 두고 봤더니 여기서 변치 않는 게 있네? 두 변의 길이비는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분모로 했을 때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1, 2대 1이라는 길이비를 가지고 있네? 요 길이도 10대 5면 결국 계산하면 몇이에요? 2대 1이라는 길이비를 가지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요 각도에 내가 값을 하나씩 변치 않는 이 숫자들을 매칭시켜 주려고 해 라는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아이디어냐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는 뭔가 하나가 출발했을 때 여러 개로 동시 도착되면 동시 출발하면 함수가 아니지? 맞아? 그래서 하나로만 이렇게 쑥 가야 돼요. 시연이 수학과 선생님한테 배웠죠? 예, 함수의 정의 뭐라고 가르쳤어?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고 했어요. 이제 30도를 출발시켜 본 거야. 30도를 출발시켰을 때 얘가 막 숫자가 매변 길이비가 바뀌어버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데 안 바뀌는 거야. 2대1, 2대1, 즉 2분의 1, 10분의 5는 2분의 1 안 바뀌는 거야. 와, 그럼 요 하나의 각도에 대해서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각과 이 삼각형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연결시켜서 함수화시킨 걸 우리는 삼각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두 변을 뽑는다라고 하면 상황은 6가지가 가능해요. 빗변분의 대변 혹은 대변분의 빗변, 빗변분의 옆변 혹은 옆변분의 빗변, 옆변분의 대변 혹은 대변분의 옆변. 그래서 사실은 이 삼각비라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애는 여러분은 보통 중학교 때 3개밖에 안 배웠지만 사실은 6개가 존재해.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6개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 잠깐만. 이걸 30도를 했을 때 얘하고 얘로 가는 거, 얘하고 얘로 가는 거, 얘하고 얘로 가는 거 상황이 6개나 존재하지. 이 6개가 모두 다 함수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얘를 함수를 만들려면은 함수니까 F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30도를 넣었더니 얘가 2분의 1이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2분의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고 또 30도를 넣었더니 얘는 루트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 F 자리를 전부 좀 바꿔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 F 펑션 함수라는 용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름으로 F 펑션을 바꿔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대신 사인하면 무조건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코사인은 요 길이 대 요 길이야. 탄젠트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야. 라는 약속을 지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삼각비의 정의예요. 얘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모든 개념을 시작하겠다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직각이 있을 때 한 예각, 요 자리를 보통 기준이 되는 세타로 잡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그림이 이제 막 돌아가요. 문제 속에서 막 겹쳐가지고 그림이 막 이제 돌아가서 세타가 여기에 있으면 이 그림은 보는데 약간 돌아갔다고 요 그림을 못 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능력이야. 돌아가도 보이는 친구가 있고 돌아가면 헷갈려서 못 보는 친구가 있어요. 돌아가서 보이는 친구는 요 각을 기준이 되는 세타라고 했을 때 얘 빗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사인이고 이렇게 가면 코사인이고 이렇게 가면 탄젠트야 라고 막바로 외우시면 되지만 이게 그림이 돌아갔을 때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에 마주보는 이 변을 우리는 무슨 변이라고 부른다? 대변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리고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미끄럼틀이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변이므로 얘를 빗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 빗변도 세타 옆에 있는데 빗변도 아니면서 세타 옆에 붙어있는 변이 하나 있지. 얘는 세타 옆에 있는 옆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요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원래는 빗변분의 대변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옆변을 말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옆변분의 대변을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명 사인 세타 구해봐 라고 하면 C분의 A, 코사인 세타 구해봐 C분의 B, 탄젠트 세타 구해봐 B분의 A라고 이렇게 쓴다. 근데 얘는 그림이 돌아가도 사인은 이 방향, 코사인은 이 방향, 탄젠트는 이 방향 자연스럽게 보면 이대로 풀면 되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일일이 잠깐만 얘가 대변이고 얘가 빗변이고 얘가 옆변이고 라고 적어놓고 내가 외우고 있는 이 정의에 맞춰가지고 답을 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자기 능력껏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런 삼각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세타의 범위는 당연히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한 예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겠지. 맞아? 여기까지 배우는 개념이 중학교 개념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범위의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도 엄청 커져서 사인 36,570도를 구해보자. 음의 방향으로도 엄청 커져서 사인 마이너스 65,480도를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타 범위에 제한이 없는 즉 일반각 세타에 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각함수의 개념으로 발전이 되게 됐다요. 그런데 보자. 우리 함수 배울 때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지 않았니? 그치? 우리 막 이런 거 막 봤잖아요.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막 그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y는 3x여서 3x로 나와. 이게 바로 함수야.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자, 그런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얘는 실수가 들어가서 실수로 나와요. 그런데 삼각함수는 어때요? 전부 들어가는 게 숫자 실수가 들어가, 각도 세타가 들어가, 각도가 들어가. 그런데 그 결과는 길이분의 길이는 결국 뭘로 나와? 숫자 실수로 나오죠. 자, 그래서 야씨 얘랑 구조가 엄청 유사하네? 얘네들 사이 엄청 유사한데? 그러면 얘도 함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함수가 되려면 이 자리에 실수가 와야지만 함수가 돼요. 선생님 저 자리에 실수하면 함수가 안 돼요. 얘. 함수의 꽃은 그래프거든.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 Y축에 그래프 그리면 이게 뭐야? 실수잖아.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되는 게 함수인데 여기를 각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각도 말고 각도를 실수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각도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더러운 세상.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다면 삼각함수 안 배워도 돼요. 참고로 삼각함수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삼각함수에서 보통 수능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부단히 정말 씹어 먹을 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수학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한다. 그런데 위의 구조에 의하면 각이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하고 있으므로 이는 엄밀히 말해서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무슨 고민을 했다? 야, 각을 실수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로 나왔네? 와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함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각을 실수로 표현해야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요. 뒤로 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볼게요.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 한 점에 1대1로 대응한다. 즉, 우리가 가진 길이, 넓이, 부피, 각도 이런 것 중에 요 실수 2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위는 어떤 것 같아? 누가 가장 이 실수 2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는 단위야? 길이에요, 길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길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가진 단위들 중에서도 가장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실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단위이다. 즉, 이 길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내가 붙여버리면 길이를 실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면 길이를 실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길이라는 개념으로 각도를 표시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각과 길이가 비례관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도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도형일까? 각도하고 길이하고 넓이가 모두 비례관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도형이 있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에서 그 힌트를 보기 시작한 거야. 부채꼴은요, 어떤 도형? 부채꼴이라는 도형은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얘네들이요 모두 다 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채꼴이 있어요. 얘가 90도야. 90도일 때 이 호의 길이가 10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부채꼴이 있어요. 자, 이때는 중심각이 180도야. 그럼 호의 길이는 몇이 될까? 예, 20이 될 거예요. 자, 이 넓이가 S라면 이때는 이 넓이 몇이 될까? 2S가 될 거예요. 오,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하고 비례관계에 있는데 심지어 넓이까지도 비례관계에 있는 독특한 도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각도를 길이로 표현하는 거지 넓이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뭐를 이용했다? 부채꼴을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비례 관계에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표시하기 시작해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법,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호도법 뭐라고? 시작!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다시 뭐라고?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호도법은요, 이런 구체적으로 왜 나왔는지 이유를 들지, 이렇게 이유를 배우지 않으면 애들이 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을 개판으로 풀어내면서 삼각함수 되게 어려워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호도법은 편할까 불편할까? 우리가 사용하기에 되게 불편해요. 이 이론은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호도법의 단위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실용적인 단위야. 되겠습니까? 네. 아주 비실용적이죠. 그래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수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개념이라서 힘든 거야. 유용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하는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기존의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30도, 70도, 마이너스 50도 이런 거 엄청 편하잖아. 0도, 30도, 45도, 90도 막 느낌이 팍팍 오잖아.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60분법이라고 불러요. 각도를 표시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 60분법입니다. 하지만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실용적이지 않으나 학문적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누구?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 표현 방법을 만들어냈다. 호도법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실수가 출발해서 실수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드디어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호도법의 등장으로 인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호도법 단위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의 단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보입니까? 정삼각형이 보여요. 60, 60도인 정삼각형을 선생님이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눌렀어. 그랬더니 대략 57도 정도가 됐어요. 이때를 우리는 호도법의 단위로 1라디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라디언이란 단위는 대부분 생략해요. 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실수의 단위야. 숫자가 필요했던 거지 라디언 이런 단위가 필요했던 건 아니라서 얘는 57도야 각은 호도법의 단위로는 1이야. 이렇게 종종 불러. 라디언은 종종 생략합니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보세요. 모두가 R 부채꼴에서 돌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뭐다? 호도법의 단위로 1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즉 이거야. 야 반지름의 길이의 한 배네 한 배. 되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연습을 할 텐데 밑에 오타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타 좀 수정해드리고 갈게요. 요거 160일 아니고 171입니다. 그리고 여기 9야 3 아니고 선생님이 졸았어요. 예, 171도와 9라고 바꿔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57도예요. 57도. 자, 57도가 호도법의 단위로 1 정도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한 배 1. 되겠습니까? 자, 얘는요. 부채꼴이 커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반지름의 길이의 한 배가 호의 길이가 될 때 우리는 1이라고 부르고 얘는 대략 57도 정도예요.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얘는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 3배. 그러니까 우리가 3이라고 부르는 거야. 3배니까. 그런데 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도법의 단위로 3 정도 되는 게 171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파이는 180도랑 같은데 3.14로 계산돼. 이 파이는 사실 너희들이 중학교 때도 봤어 안 봤어? 봤던 단위잖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파이가 어떨 때는 180도가 됐다가 어떨 때는 3.14로 계산해서 뭐야? 이랬을 거야. 뭐냐면 180도예요. 171보다 조금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얘가 3이라면 얘는 약간 더 커졌다고 1사가 더 붙은 거야. 되겠습니까? 즉 파이는요 호도법의 단위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뭔지도 모르고 배웠던 호도법의 단위가 파이였던 거야. 되겠습니까? 얘는 60분법이고. 그러니까 원래 왜 파이란 이름을 붙였냐면 얘를 180도가 되는 이 시점에 이 아래 몇 배인지 계산했더니 3.1419 앵앵앵앵앵앵앵앵앵 죽는 날까지도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아씨 야 이거 떨어지지 않으니 쓸 수 없잖아. 그냥 대략 3.14라 부르고 이 수는 앞으로 차마 읽을 수 없을 만큼 기니까 파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진 호도법의 단위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호도법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래 세타배를 하면 L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이런 첫 번째 부채꼴에서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R세타예요. 자, 이 공식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세타는 호도법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30도는 1도 안 되는데 어머 30도네? 이러고 세타 자리에 30을 곱해버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호도법일 때만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암기해 둘 거예요. L은 R세타. 그림으로 외울 땐 가까이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야. 2개 곱하면 얘 나오네?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계산해서 편해요. 자, 요 공식 2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자. 시작! L은 R세타, 세타는 호도법. 가까이 끼리 있는 것들을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왜 안 읽냐? 다시 2번 시작! L은 R세타, 세타는 호도법. 가까이 끼리 있는 것들을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한 번 L은 R세타, 세타는 호도법. 가까이 끼리 있는 것들을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왔다리 갔다리 변환하는 거 조금 훈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180도는 호도법의 단위로 몇이다? 파이예요. 호도법의 단위는 대부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파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럼 360도는 몇이다? 2파이다. 90도는 180도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예요. 자, 60도는 몇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예요. 45도는 180도 안에 45도가 4개 들어있으니까 4분의 파이예요. 자, 180도 안에 30도는 6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6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0도는 당연히 호도법의 단위로 실수로 몇이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조금 더 갈게요. 36도 하고요. 15도 요거 2개만 더 가도록 할게요. 36도는요. 5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15도는요. 12분의 파이예요. 자, 요 정도는 조금 편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요. 정확히 15초 드릴 겁니다. 암기하십시오. 다 외우셨죠? 자, 채워보자. 시작!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0, 5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2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의 단위를 60분법으로 변환하는 방법, 빠르게 변환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은 대략 몇 도 정도 된다고 했어? 57도 정도. 요거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등호에 이상한 게 붙었어요. 약 몇 도라는 얘기야. 자, 파이는 몇 도입니까? 180도.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이제 이런 분수식이 막 나왔을 때 이렇게 봐야 편해. 봐. 얘만 본다. 2분의 파이만? 2분의 파이 몇 도였어? 90도. 90도가 3개 있네?
27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3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60도, 6, 5, 30이니까 300도 되겠네요. 4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45도가 3개 있으니까 135도겠네요.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30도. 그죠? 그래서 30도가 5개 있으니까 150도. 6분의 파이는 30도. 30도가